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 말씀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신북방시대 구상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신북방시대 구상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공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대륙으로 가는 길이고 북방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은 거지만 제가 그냥 제 주장을 담아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선 차기 정부의 국방 정책을 논하려면 우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와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 아시는 바대로 화협력 시대를 제도화하고 통일 시대로 열어나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결국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조정에 실패하고 현재까지 관계 설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국면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핵개방 3법이라고 내세웠지만 핵 부분에서도 북한 행동이 향상되고 대남 도발도 정대되는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비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비핵 개방 3천을 거꾸로 했으면 3천 개방 비핵으로 갔으면 아마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북 정세관 또는 대북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간의 특수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그리고 역량이 우세한 남쪽이 갑이고 북이 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설정 요구에 대해서 북이 응하지 않았던 것. 그 밖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것은 겉으로는 선생공영 이런 구호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표명하는 정책과는 달리 흡수통일이라든가 급변사태, 한 공개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2008년 8월 달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내졸중을 알았을 때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유보가 생기면 북한도 공개된다 하는 아마 그것이 정세를 지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육자회담이라는 틈이 있었는데 북한의 진정성이 없다 하고 의도적으로 육자회담 테이블에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결국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북한이 붕괴되면 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느냐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건 아니라는 것도 그랜드 박인. 그러니까 원샷 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문제라는 것이 북미 적대 관계라든가 남북 분단 체제 같은 역사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놓고 일시에 원샷 하듯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구상들이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 밖에 이제 접촉 제공 대화라고 하는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집어넣을 수 있는 통로를 의사조치 등으로 차단하고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이렇게 차단하면서 하드파워 위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책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난 정부의 5년간의 대북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키워드는 남북 경제 연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구상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생각은 평화협력을 제도화해서 남북 연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제 남북 연합으로 가는 데는 정치연합, 경제연합 또는 사회통합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우선 쉬운 것부터 그동안 이제 앞서도 뒤에 부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남북 연합의 기초가 될 만한 합의들을 6.15라든가 기본합의서 14 이런 데서 다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그대로 살려서 하면은 이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틀 속에서 이제 남북 경제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구상이 나갔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우선 남과 북이 끊어진 거리를 연결해야 대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구상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평화협력지대가 최근에 현안이 됐고 논점이 돼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때 저도 이재정 장관님과 함께 정상회담 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NLL 논의를 한 당사자였고 또 그때 기록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봤는데요. 그때 이제 최종 결론은 우선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NLL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한다는 결론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14의 문서로 명문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NLL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직접 맡을 경우에는 비계돼 있고 또 아무리 다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을 개방시키는 해주 또 공동 의료구역, 한강 하구 개발 등 그 일대를 크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보자기로 싸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이 서해 황금의 삼각 지대라는 것도 결국은 인천과 개성과 해주를 연결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중국 해안 개방지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지역도 철도라든가 가스관을 연결해서 대륙으로 연결하게 되면 동해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 동해 지역은 90년대 초에 UNDP, 유엔 개발 계획이 두만강 유역의 황금의 삼각지라고 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국 간 협력 프로젝트라 큰 발전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힘에 의해서 두만강 유역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창지2, 그러니까 동국진흥계획에 의한 창지2가 결국 나진을 뚫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러시아도 그 지역 일대를 지금 연해주 일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나진과 부춘과 포시해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또 성장축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동해의 새로운 성장축 이 두 개의 성장축을 중심으로 이제 대륙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 경제연합이 실현돼야 된다는 그런 틀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공존의 문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 부분은 이 시간 관계에서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나 그 전에 역대 우리 남측 대통령이 주로 선비핵화였습니다. 핵 문제 해결 우선주의. 결국은 지난 참여정부 때도 정상회담이 임기 말에 열리게 된 것도 일단 핵 문제 해결에 가닥을 잡은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비핵화, 즉 이꾸론식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먼저 흉기를 버리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관계에서 그동안 우리가 핵을 해결하려고 하면 만지면 많을수록 커진 게 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 남북관계와 핵 문제와 평화체제를 동시 병행 방식으로 하되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을 버리게 하는 충분원식 방식으로 국제해법의 방법을 정리한 것 같고 연계 전략을 쓰지 않고 병행 전략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남북 경제연합으로 국방 시대를 열자는 그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남과 북이 그 휴전선을 통해서 허리가 잘림으로 해서 남쪽은 섬 아닌 섬으로 그동안 살아왔고, 일부 이제 그 통로를 열어놓긴 했지만 또 정세에 따라서 이 통로가 닫히고, 말하자면 이제 교량이 견고하게 연결되지 않고 정세에 따라서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렇게 나가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자는 그런 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년간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방으로 가야 할 시기에 우리는 그걸 닫아놓고 4대강 파기에 바빴죠. 그러니까 그 북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치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을 하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 수출 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북방과 연결해서 동북 삼성 러시아와 연결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양극화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남북 연합을 통한 신북방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데요. 고현 교수의 말씀은 남북경제연합과 신북방경제, 신북방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여기에는 역시 동시행동원칙, 병행전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